정부가 인천 연수구와 남동구, 서구를 투기 과열지구로, 부평구와 부천시를 조정 대상 지역으로 정했습니다.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빠진 김포에서는 매물을 걷어들이거나 매물이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심이 옮겨올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코로나19 감염 고위험 시설에서는 전자출입 명부 시스템을 사용해야 합니다. 시행 일주일이 지난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현장 점검 360도에서 살펴봅니다. 무상급식비 자녀분을 농산물 꾸러미 등으로 학생들에게 지급하고 있는데 각 시도별로 지원액이 달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인뉴스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 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을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인천과 부천 등 우리 지역도 이번 지정 대상 지역에 포함이 됐는데요. 취재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필 기자, 먼저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지역부터 좀 정리해 볼까요? 네, 17일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인데요. 여기에 부동산 투기 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이 추가로 발표가 됐죠. 네. 인천의 연수구와 남동구 그리고 서구가 투기 과열지구에 포함이 됐습니다. 네. 연수구의 경우 이제 그 GTX B 노선에 대한 기대감, 남동구는 GTX B와 제2경인선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서구는 검단 신도시와 대강위의 대도시권 교통 정책 발표 이후에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집값이 꾸준히 상승을 해왔죠. 네. 저희도 여러 차례 보도해 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단기 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자금이 유입되면서 집값이 큰 폭으로 뛰었고 규제를 할 필요성을 느꼈다는 게 이제 정부의 입장인 겁니다. 실제로 6월 초 남동구의 한 아파트는 그 갭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이면서 일주일 만에 실거래가가 3천만 원 정도 뛰기도 했었거든요. 네. 부평구와 이제 계양구를 포함한 나머지 인천 지역, 강화, 옹지는 제외입니다. 그러니까 내륙 지역만이에요. 네. 이 외 나머지 내륙 지역 그리고 부천시까지 포함을 해서 투기 과열지구보다 한 단계 낮은 조정 대상 지역으로 또 지정이 됐습니다. 부평구는 최근 인천에서 가장 핫한 부동산 스팟이기도 한데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브리핑 내용을 직접 한번 보시죠.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를 확대 지정하겠습니다. 최근 집값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합니다. 아울러 과열이 심각한 경기 10개 지역, 인천 3개 지역, 대전 4개 지역을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이 부동산 정책에 따른 변화를 좀 짚어봐야 될 텐데 조정 대상 지역 그리고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면 어떤 적용을 받게 되는 거죠? 네, 먼저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낮아집니다. 비규제 지역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가격 대비 70%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네.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비율은 9억 원 이하의 경우 40%,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20%, 그리고 15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아예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네.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비율은 9억 원 이하 50%, 9억 원 초과의 경우 30%인데요. 주택담보대출 비율은 기존의 정책과 동일합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새로 발표된 여러 정책들이 있죠. 근데 이 중에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바로 갭 투자로 인한 투기를 막기 위한 이런 방안입니다. 네. 이게 좀 중요해 보이는데 먼저 이제 조정 대상 지역과 과열지구 등 모든 규제 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이내에 전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1주택자가 추가로 집을 살 경우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전입을 해야 하고요. 네. 이뿐 아니라 보금자리론으로 주택을 구입했을 시 의무적으로 3개월 내에 전입을 해야 하고 1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하는데요.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대출금을 전액 회수하게 됩니다. 이번 정책은 이 갭 투자로 인한 투기를 막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가 엿보이는데 전문가들은 이 대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우선 갭 투자로 인한 투기를 막기 위해 정부가 강한 대책을 내놨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갭 투자에 대한 이런 투기를 막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는 했습니다. 네. 하지만 아쉬운 부분도 언급을 했는데요.
강화와 이제 옹진을 제외한 인천 내륙 지역 전역이 지금 현재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연수와 부평 등 부동산 시장에서 핫한 지역은 이제 규제 지역으로 묶이는 게 이해가 가지만 계양이나 동구 등 이외의 지역도 이제 규제 지역으로 같이 묶겠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택 마련을 희망하는 주민들에게도 그리고 이사를 가길 희망하는 이런 주택주들에게도 큰 어떤 압박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이런 좀 아쉬움을 좀 내비쳤는데 유선영 리얼 피에셋 이사의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사실 수도권으로 나가 있던 수요들이 오히려 다시 서울로, 이제는 다시 서울이나 뭐 지방이나 비슷하다면 어차피 여기서 다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또 하나는 정부가 원하는 것은 집값을 잡는 것인데 실제적으로는 서민들이 오히려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어떤 문제로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조정 대상 지역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어떤 내 집을 갈아타는 데에 대한 요건도 강화되고 이제 대출에 대한 한도도 줄어들다 보니까 정말로 돈이 없는 분들이 집을 살 수 있는 어떤 계층 간 이동의 어떤 그 사다리 자체가 제거되는 이러한 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지역이 부동산 규제 지역으로 지정됐는데 정부의 기대처럼 이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재필 기자였습니다. 이처럼 정부는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규제 대상 지역으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벗어난 지역도 있습니다. 도내 접경 지역 일부는 부동산 규제 대상에서 빠졌는데요. 지역 부동산 시장의 표정도 엇갈렸습니다. 이어서 이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수도권 대부분은 규제 대상 지역으로 묶였습니다. 하지만 김포를 포함한 일부 접경 지역은 규제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지역민들의 반응도 인접 지역과는 달랐습니다. 이번 규제에서 벗어났다는데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접경지라는 이유로 이제 이번에 규제에서 빠졌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대책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규제로 인해서 투자가 위축된 그런 자금들이 김포라든가 파주라든가 이렇게 접경지 지역으로 조정을 피해서 규제를 피해서 오히려 이쪽에도 좀 풍선 효과가 나면 오히려 좋겠다. 발표 직후 지역 부동산 시장도 들썩거렸습니다. 규제 제외 지역에서는 매물을 내놓지 않거나 내놨던 매물도 거둬들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인접 지역 대신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란 기대 때문입니다. 이런 기대 속에 규제 청정 지역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분위기냐면 계약하셨던 분들이 규제를 피해가고 입주 물량의 리스크가 해결되면 더 상승 여력이 있을 거라 그래가지고 계약을 미리 하셨던 분들도 오늘 계약을 해지한다거나 아니면 물건을 팔려고 하셨던 분들이 안 파신다라고 하시는 그런 경향들이 많더라고요. 정부가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겠다며 내놓은 이번 부동산 대책. 한층 높아진 규제 속에서도 온도차는 있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코로나19 수도권 감염 사례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노래방과 주점 등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전자출입 명부 시스템을 도입해 관리하고 있는데요. 시행 일주일이 지난 지금 안정적으로 정착됐을까요? 현장 점검 360도 이정하 기자입니다. 인천의 한 번화가. 지난달 행정명령으로 영업을 중단했던 유흥시설이 대부분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고위험 시설 가운데 하나인 주점 등 유흥시설에서는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을지 돌아봤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입소문을 탄 이른바 헌팅 포차 등은 QR코드 입장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활용도를 높인 업소의 경우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처음에는 좀 어려웠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적응이 되고 하니까 괜찮은데 나이 드신 분들은 좀 귀찮아하더라고요. 그냥 가신 분들도 있고 전에는 이제 썼을 때는 거짓말을 많이 쓰고 가짜를 많이 쓰고 했을 때하고 지금은 QR코드를 하니까 더 정확하게 하는 것 같고. 반면에 일부 업소는 아직 QR코드 인식 기기조차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설치를 안 하시고 개인 그 종업원의 이 휴대전화로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그렇게 알고
제도 시행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이의 전자출입 명부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못 들어봤네요. 아예 활용을 안 하시는 거예요? 네, 저 잘 모르겠어요. 뭘 입장하는 거예요? 한때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잇따라 발생했던 시설인 노래방은 특히 더 긴장한 모습입니다. 손님들이 노래방에 들어서자마자 QR코드를 생성하고 기기에 인식을 마칩니다. 좀 어떤 말씀들을 많이 하시던가요? 그냥 거부감 없이 편하게 해주시고 뭐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도와드리고 하니까 괜찮으신 것 같아요. 오히려 적는 것보다 더 편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정부는 또 최근 수도권 학원과 PC방에도 QR코드 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인천과 부천 지역 학원시설 10여 곳을 점검한 결과 현재 QR코드로 출입을 통제하는 학원은 단 한 곳뿐입니다. 하지만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유흥업소와는 성격이 달라 QR 시스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학생들도 일부 불편함을 느끼고 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원에 등록이 돼서 그 등록 인원들이 실질적으로 다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찍는다고 해서 뭐 이게 큰 도움이 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주로 학생들이 출입하는 PC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QR코드 설치하셔갖고 입장료 받고 계세요? 저희요? 네. 저도 잘 모르고 사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QR코드로 찍고 이 손님들 입장하게 하는 거 설치가 있나요? 아직 안 하셨어요? 아, 해야 되는 거는 알고 계세요, 혹시? QR코드 전자출입 시스템의 설치와 운영은 현장에서 저마다 제각각인 상황. 계도 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1일부터 고위험 다중시설의 관리가 부실할 경우 300만 원 이하 벌금이나 집합금지 명령 등의 조치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김포시가 청사 출입 관리를 위해 QR코드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김포시는 17일부터 시청과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김포시 소속 모든 기관에서 QR코드를 통한 출입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은 현관 입구에 설치된 QR코드를 촬영해 이름과 전화번호, 방문 부서를 기록하면 됩니다. 김포시는 코로나19 환자의 동선 확인을 위해 이번 방식을 도입했으며 QR코드뿐 아니라 노약자나 어린이를 위한 수기 작성 방식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의 학교들이 휴교하면서 학생들을 위한 무상급식이 4, 50일간 멈췄는데요. 인천시의 경우 초중고교 학생 31만 8천 명에 공급돼야 할 234억 원 상당의 무상급식비가 남게 됐습니다. 각 시도에서는 이 무상급식비 잔여분을 농산물, 꾸러미 등으로 학생들에게 지급하게 되는데 시도별로 지원액이 달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제1부위원장 서정호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10일 진행된 26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교육감 대상 시정 질의를 통해서 의원께서는 무상급식비 예산 집행에 대해 언급을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었던 겁니까? 네, 일단 저희 인천시 교육청에서 그 무상급식을 원격으로 수업을 받다 보니까 하지 못했거든요. 네. 이 부분은 아이들 그 교육 복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수혜가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한번 살펴보니까요. 234억 원 추정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까지는 한 561억 원 정도 돼요. 근데 이제 그걸 105억만 집행했기 때문에 이거를 왜 이렇게 집행했냐고 제가 시정질을 한 거였고요. 타 시도를 보면 서울, 대전, 세종, 경기, 울산, 부산 등은 이 부분 10만 원 상당의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주는 30만 원 상당까지 가거든요. 근데 우리 인천은 왜 3만 3천 원이냐? 난 시정질을 했고요. 중요한 것은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세출을 다시 하려고 이번 추경에 올라오려고는 했는데 이제 그게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잘 쓰도록 준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학생 1인당 그 지급 비용에 차이가 있네요. 제주의 경우는 30만 원, 또 보통은 10만 원 이상을 지원하게 되는데 인천의 경우 학생 1인당 33,100원의 꾸러미를 지원한다고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남아있는 무상급식 잔여분은
어떻게 사용되는 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오늘도 상임위 때 질의를 했고요. 이 부분은 이 보편적 복지이다 보니까 이 선택적 복지가 아니잖아요. 모든 학생들에게 다 지급이 돼야 되고 561억 정도 지금 남아 있는데 105억을 썼으니까 455억은 우리 학생들에게 수여할 수 있도록 다음 주 월요일 날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만나서 협의를 하는 거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예산이 학생 복지를 위해 써야 한다는 이야기 네. 해주셨고요. 네. 그리고 또 의원께서는 인천지역 고등학교 1학년생에 대한 이 무상급식을, 무상교육을 올해부터 조기 추진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내놓으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저희가 2019년도부터 고3 학생을 시작으로 2021년 내년으로 모든 전학년을 다 무상교육을 실시한다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 관련 우리 고1 학생들이 수업도 많이 못하고 여러 가지 원격 수업에 애로사항도 많고 그래서 학부모들의 민원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반기라도 조금이라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재원을 마련해보자 했는데 이번 정례회 때 우리 추경에는 82억 우리 4분기부터 시작하는 거로 일단은 잡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등교 개학이 시작됐지만 또 온라인 수업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교육 격차가 현재 우려되는 지금의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보완책이 필요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온라인 수업에 대한 교육 격차 가장 저도 두 아이의 학부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인데요. 보완책을 요구를 했고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했지만 5분 발언도 했고요. 원격 수업의 운영을 위한 취약계층 학생 멘토링을 빨리 만들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해 원격 학습 도우미 이것도 운영을 진행할 수 있도록 두 부분을 이제 구축시켰고요. 온라인 학습 운영 기법이 사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5월 15일 날 발표하셨지만 원격 수업에 대한 지원 아끼지 않겠다 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선생님들에 대한 기자재나 이런 부분들이 빨리 시급히 준비돼서 우리 아이들의 원격 수업 그리고 교육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보완책을 좀 더 튼실히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서정호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이 17일 코로나19 이후 인천 교육을 주제로 포럼을 열었습니다. 이 포럼에는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을 비롯해 김성천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등 교육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는데요. 코로나19 이후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인천 미래교육의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이 포럼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됐는데요. 시청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코로나19 이전 교육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해서 코로나 이후 교육을 준비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지났는데 이번 온라인 교육정책 포럼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고 또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미래교육에 대한 준비를 한번 이렇게 살펴봐야 될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목요일 아침에는 20도로 시작하겠고 한낮 기온 26도가 예상됩니다. 파란 하늘에서 뜨거운 볕이 쏟아지면서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당분간 구름만 조금 지나고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뚜렷한 비 예보가 없는 가운데 기온도 계속 오르겠는데요. 금요일에 27도, 다음 주 초에는 29도까지 오릅니다. 높은 구름이 지나면서 맑고 볕이 따갑습니다.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단계가 예상되는 만큼 햇볕을 가릴 수 있는 모자나 선글라스를 꼭 착용해 주셔야겠습니다.
남부지방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에는 많게는 200mm가 넘는 큰 비가 예보됐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